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요즘 시장은 폭풍 전야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G20 정상회담과 금리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오늘 최현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시장 주 중반을 향해서 벌써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G20 정상회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황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나 G20 정상회의 거기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아직은 갈 방향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는 최근에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20에 대한 일부 차익 실현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전에 네. 이제 트럼프가 판을 깬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불안감에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대형은행 3곳이 이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밀돼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만 네. 제재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간결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룰에 너희들이 들어와라. 협상이 따라라.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명령과 통보이기 때문에 네. 팍스 아메리카라고 예전부터 얘기된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기조가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출정식에서도 이런 내용이 좀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이러한 슬로건 아래서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중점적으로 공장을 지어도 미국에서 네. 사업을 해도 미국에서 돈도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국내 증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고 네. 미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흐름이 미국으로 몰리다 보니 신흥국을 비롯해서 국내 증시나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아시아권 증시도 대부분이 좀 흐름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네. 거기에 또 더군다나 MSCI 지수 편입으로 이제 국내에서 있던 외국인도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환율적인 이슈로 외국인의 이제 환차익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이탈세도 있었습니다. 기관계가 좀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기관의 공매도가 계속해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좀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또 연기금도 좀 더 추가 비중을 해야 되지만 연기금도 좀 야속하게 네. 국내 주식에 투자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놀이터, 테마와 이슈의 놀이터가 되는 좀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시장의 모멘텀이 될 법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화두가 있었는데 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뉴욕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에 과도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내용이 더 큰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을 것. 네. 예전부터 얘기된 이제 트럼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금리 인하, 연준은 잘못하고 있다. 페드에 대한 강한 경고를 보여줬지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게 목리일 수도 있겠고 그쵸. 땡깡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거부를 하는 베토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그냥 이거에 대한 경계 심리, 관망 심리까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파토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좀 진행이 된다면 대략적인 진행 상황은 이제 관세에 대한 유예 정도, 그쵸. 관세 부과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연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충격을 감안해서 그 금리 인하를 그때 시그널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부분이고 미국 증시는 실제로 좀 조금 빠지긴 하였습니다. 한번 네네. 차트를 통해 잠깐 보시면 차트 한번 볼까요? 시장 매핑을 통해서 잠깐 보시더라도 네. 시장이 좀 많이 빨갛네요. 빠졌습니다. 네. IT를 비롯해서 나스닥의 지수가 좀 많이 빠진 것도 같이 체크가 되고 있고 네. 애플이나 우리가 잘 알려진 종목군들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로 된 종목군들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렇죠. 크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체크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시장의 전체적인 국내 주식 말고 이제
나스닥은 월봉으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일봉으로는 약간 밀리면서 근데 밀리면서 반등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약간은 약세를 보였죠. 네. 거기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밀리는 부분.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간은 밀렸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이슈가 될 법한 내용이 그 화웨이 쪽 이슈와 이제 마이크론에 이제 화웨이 관련 제품을 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굉장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이슈로는 또 FB라고 이제 네네. 그 굉장히 큰 그 미국의 제약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보톡스 제조사인 엘리간이라는 업체를 630억 달러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네. 큰 돈이죠. 그렇죠. 대형 제약사가 이제 보톡스 제조사를 인수한 것 어떻게 보면 조금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보톡스 관련주를 많이 주의 깊게 봤는데 네네.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다만 보톡스 관련 종목에 대한 주가적인 모멘텀 M&A 이슈로 시간 외 그러니까 엘리건 그 인수를 당하는 엘리건의 주가는 25% 정도 급등을 하였고 네. 인수를 하는 주관사인 FB는 인수 비용에 대한 우려로 한 16% 하락을 하였습니다. 국내 보톡스 관련 업체라고 한다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1세대인 휴젤과 뭐 네. 메디톡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웅제약, 그다음에 네. 휴원스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대다수의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원가적인 측면이나 그쵸. 기술적인 측면이 뒤지지 않고 거기에 중국 관련 이슈가 있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다만 근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주가적인 조정폭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이슈로 그냥 간단하게 체크된 부분은 이제 중국 어제였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권장 리스트를 폐지를 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네. 이 이슈를 자세히 보면은 원래 이제 국내 업체 특히 중국 그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업체들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중국에서는 보조금을 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국 업체들에게 이제 제조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이제 실력으로 붙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국내 업체들 뭐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지금 그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화면 볼까요?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알려진 업체도 있고 잘 모르시는 업체도 있는데 대체로는 배터리 소재 관련 친구 중에서 이제 LNF랑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같은 조금 중소형 종목군들이 많이 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안 뛰더라고요. 시장이 네. 그렇게 좀 약세인 부분이 그쵸.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세 시장 어떻게 보면 조금 모멘텀이 엇갈리는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나 어떠한 이슈를 한번 바라봐야 될까 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내용이 한번 가는 친구들 그 종목군 중에 좀 그 진행하는 그래도 좀 날아가는 가는 친구들, 종목군들을 네. 한번 참 확인해 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최근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나 급등하는 이슈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찾아볼까요? 어떠한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혹시 가상화폐 하시나요? 암호화폐? 알고는 있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원래 비트코인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쵸.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뭐 퀀텀, 리플 이렇게 대다수의 그런 가상화폐. 근데 가상화폐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상이니까 굉장히, 없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려스러운 시선도 많고요. 그쵸? 암호화폐라고 해보도록 네, 할게요.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우리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시세를 한번 시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조금 빠졌는데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좋았어요. 반대로. 네. 업비트 사이트를 저도 잘 이용을 하는데 업비트에서 잠깐 보시면 기다려달라고. 네. 지금 나오네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 거래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세가 비트코인 나오고 관련 있습니다. 얘기가 맨날 나오긴 하지만 네. 벌써 시세가 1,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오. 이게 지금 보면 어느 정도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일일봉으로 본다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오. 올 이게 에이프릴이니까 4월 네. 초만 하더라도 4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제 어느덧 800, 1000, 지금은 1,400까지 4월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정말 많이 올랐죠. 네. 코인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의 개인들의 돈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쪽으로 가지 않았나. 리플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고요. 리플도 이게 1일 차트로 보면은 주봉으로 보시면 네.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이 구조대
4,000원대 후반의 이 구조대들이 아직도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고 요지는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시세,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세 회복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일례로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SCI 인베스먼트, 뭐 비덴트, 뭐 이런 친구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 네네. 한번 종목군별로 함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볼까요? 차트에서 네. 이 시장 종합이 잠깐 나오는데 이 시장 네. 종합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럴까요? 오늘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계속해서 관망으로 뭐 흐르지 않는 모습인 게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론과 그 화웨이 관련 이슈로 네.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3%에 4% 정도 상승분을 보이고 있고 네. 중국 증시도 이제 개장을 하였는데 약간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조정세에 비해서는 그나마 덜하다. 네. 그리고 니케이 지수나 일본 증시도 약간은 밀리고 있지만 국내 증시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 밀린다. 이 정도로 그렇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국내 업종에서 지수로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세 출발을 하여서 그렇게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봉으로 본다면 이번 주는 좀 밀리는 주간이고 월봉으로 본다면 월봉으로는 코스피는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네. 코스닥으로 잠깐 보면 코스닥도 주봉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 밀렸다가 반등하는 네네. 측면 보이고 있고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1%가량 네. 밀리는 부분이 좀 아쉽고 주봉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밀린 부분에서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네네. 크게 볼게요. 그리고 월봉으로 본다고 해도 지지선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미국 시장이나 뭐 다른 그 강세 시장에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 어떠한 진행을 할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SK 하이닉스가 대장이었죠. 네, 그렇죠. 3.75나 갭상을 시작하면서 3.75%나 오르고 있고 장중에는 4%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군 중에서 오히려 저평가받는 종목이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이 뭐 테스나, 네. K시텍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시세를 약간씩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히 네.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한다면 뭐 비덴트나 오늘 이제 급등 보여주고 이제 약간 밀리고 있는데 어제는 상한가를 갔죠. 네, 거기에 그쵸. 이제 또 뭐가 있을까? SCI 평가 정보 네. 이런 종목도 윗골에 달면서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고 뭐 A 티넘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약간은 분류가 있는데 시세를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게 윗골이 찍고 내려오는 그렇네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세 체크, 시세 회복에는 페이스북 코인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그쵸. 우리가 뭐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그러니까 암호화폐나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 시세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거래량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메이저 그 기업들이 많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뭐 JP 모건이나 뭐 이런 업체들이 뭐 한다. 거기에 이제 갤럭시에 이제 블록체인 지갑이 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연관이 되어서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그라운드 X를 통해서 블록체인 쪽을 좀 더 심화를 하고 있고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쪽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블록체인 쪽이 모멘텀이 된다면 가상화폐 쪽에 시세가 붙을 수도 있고 페이스북 코인도 페이스북 그 하는 그 시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 대체로는 이런 코인들이 우리가 잘 알려진 사이트나 이러한 그 플랫폼에서 네. 그 포인트로 그렇죠.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기에 뭐 스타벅스 코인도 나온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희도 이제 백다방 코인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그쵸. 그런 코인이 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페이스북의 참여가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였고 네네. 우리가 이제 그 메이저가 그러니까 1차나 이런 쪽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이제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주식 이런 게 있다면 가상화폐는 조금 위험이 더하고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을 하고 그쵸. 계신데 그 가상화폐에 대한 하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더 빠지겠어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적인 기대감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고점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 회복하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그 돈이 돌고 도는데 그 돈이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쪽으로 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암호화폐 관련주는 지금 간단하게 짚어보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세를 분출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지갑으로 블록체인 지갑이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잘 알려진 팍스넷이 팍스넷.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죠. 오, 네.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 약간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팍스넷의 이러한 필두로 블록체인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만한 업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안 관련해서 맞습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보안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안 관련 대장주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라운시큐어나 우리 기술 투자, 그냥 안넷 뭐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이제 질환지교 시큐리티. 한번 차트 볼까요? 이 친구가 오늘 급등세 상한가 기록하고 약간은 풀렸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 모멘텀을 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로 있는 SSR. 이것도 찍고 내려왔는데 네, 아직도 10%입니다. 한 26%까지 올라왔네요. 오, 거기에 이제 그러네요. 우리가 잘 알려진 맞습니다. 보안주인 라운시큐어 네, 라운시큐어도 볼게요. 또 찍고 내려왔지만 네. 지금 한 2% 정도. 그다음에 한컴시큐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모멘텀을 그래도, 계속해서 주고 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보안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보안 관련주 그 다음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서버단을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해 SI 시스템 통합 관련주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서버라고 한다면 그 서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연관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러한 진행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 순환매라고 하죠. 순환매장이 그쵸.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신규로 말씀드리는 종목,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좀 진입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 공급 이런 오. 이슈로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가 떴습니다. 네. 차트랑 잠깐 보시면 셀바스 헬스케어 차트 볼게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양음양으로 해서 급등, 약간의 조정, 어. 급등, 조정. 오늘 또 조정을 주고 있죠. 네. 급등세로 장 초반에 한 5%, 6% 갭상승을 보였다가 한 12% 빠지는 네. 이게 상승분을 감안하면 거의 한 20% 빠진 거거든요. 예, 굉장한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하면 이제 셀바스 AI라는 것도 있습니다. AI 플랫폼이나 뭐 빅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그런 쪽으로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은 거래 정지예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모멘텀이 좀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비 업종, 건강관리 장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건강관리 업종,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저는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하면은 진짜 생각나는 종목보다는 이제는 그런 약이나 이런 것보다 건강을 진단하는 키트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오는 그쵸, 것도 그쵸.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키트라고 한다면 이제 진단 키트로 해서 우리가 잘 알는 치매 관련, 네, 그쵸. 치매 관련 진단 키트인 메디프론이라던가 네. 뭐 치매 관련주들, 뭐 시젠 뭐 이런 친구들, 네. 뭐 이런 종목이 있겠지만 오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좀 추가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체성분 분석기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목받았는데 이러한 진단 관련 그 헬스케어 건강 진단 관련으로 네. 가장 잘 알려진 기업은 이제 인바디죠. 그렇죠. 인바디 관련 종목군들이 우리가 잘 헬스장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네.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보면 명사로 활용되는 맞아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잘 볼 때 이제 명사로 활용될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잠깐 차트를 보면 네, 인바디 차트 볼까요? 근데 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다만 수급적으로는 본다면 오늘은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네요. 한 2만 주 정도. 네. 근데 외국인이 이제 조금 물량을 좀 터는 부분이 좀 약세로 보여지고 그쵸. 있고 기관이 다시 물량이 들어온다면 네.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8,000원이 네. 최근 고점인데 예전에 흐름이 뭐 옛날 일이지만 16년에는 이제 5만 원도 6만 원도 갔기 때문에 네네.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말씀드릴 추가적인 종목은 이제 제노레이랑 바텍인데 제노레이랑 바텍. 이게 그 엑스레이 관련 네. 종목이거든요. 오.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를 어디를 찍느냐? 이빨 관련입니다. 치아 쪽을 치아 찍는 쪽으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관련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 뭐 임플란트 대표 기업인 오스템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네. 덴티움이나 디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알 수도 있겠는데 네, 네. 이런 세 가지 종목군들의 지금의 특징적인 부분은 시가총액이 조금 비중이 큽니다. 그쵸. 거기에 주가적으로 업황적으로 조금 약세에 있어요. 약세인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간 줄어든 부분 그렇게 해서 종목별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잠깐 함께 보시면
덴티움은 이제 다시 시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흐르는 모습에서 약간씩 우상향으로 이제 오른쪽 위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진행을 네, 하고 하고 있고 있네요. 덴티움 관련 종목에 대한 이슈라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중국에서에 대한 고급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국과의 모멘텀이 성사가 된다면 가장 더 상승할 국면이 크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 규모로는 한 2등 정도 되죠. 오. 1등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그렇죠. 오스템 임플란트 보고 1등답게 제일 잘 가고 있고요. 네.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특징적인 부분은 뭐 이슈도 있겠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정부 정책의 지원, 특히 어르신들의 네. 임플란트 정책 지원금으로 많은 수혜를 전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이 종목군들이 간다고 하지만 최근에 많이 갔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이 약간의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스템을 갖고 계시는데 업황을 더 좋게 보신다면 오스템을 최근에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비중만큼 덴티움으로 한번 조금 비중을 담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디오입니다. 디오도 이게 그렇게. 정말 안 갔는데 이 한 3월부터 정말 이제 상승세를 쫙 오, 보여주면서 그렇네요. 주가적인 레벨업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네. 벌써 이게 시가총액이 6,200억 원. 음.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옆에 양옆에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네. 호가가 얇다는 건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충격에도 굉장한 하락폭을 보일 수 있다. 네. 보시면 꼬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락 꼬리. 네. 뭐 메꿔주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 제노레이. 네. 아까 치아 엑스레이 관련해서 그렇죠. 말씀하셨죠. 레이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레이. 레이니까 비슷한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찾아보는 습관. 네. 우리가 종목이나 내용들을 혹시나 겪으셨다면 그게 그 종목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서로 찾아보는 시간을 검색창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노레이 관련하면 이제 재무정보에서 네이버가 가장 편한데 전자공시 쪽을 보시고 여기에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사업의 내용을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정말 하루 이틀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제너레이 뭐하냐 치과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및 진단 장비를 연구 개발한다. 메디칼을 한다. 네. 메디칼 덴탈. 음. 우리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개도 합니다. 요즘 네. 강아지도. 동물병원에 네, 동물병원이 진짜 엄청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아지들 저도 강아지 키우는데 네네. 무조건 엑스레이 찍어요. 그렇죠. 네. 강아지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그 돈이 더 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이슈로 들은 거는 이제 강아지 한방병원이 있는데 그래요. 개한테 놓는 침, 고양이한테 놓는 침, 고양이한테 놓는 한방용품들이 네.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래요? 네, 엄청나게 그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관련주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 동물병원에도 하는군요. 저는 사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사료 관련주라고 하면 이글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네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제너레이 관련 종목으로는 이런 치과 관련된 업황입니다. 업황이 뭐가 있냐? 뭐 옛날에는 뭐 결핵 관련 이런 엑스레이로 활용이 됐다. 뭐 이슈가 있었고 수요가 있다. 세계 진단이 있다. 세계 엑스레이 진단의 캐파는 연평균 7.9% 상승. 네. 좋습니다. 7%에 넘는 시장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허가나 인증이 많이 되어야 된다. 네. 이것들은 계속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의사다. 돈 많이 버시는 분이 이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만 되면 굉장히 모멘텀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진출을 한다면 더욱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국내 같은 경우 특히 의료기기나 의료 진단 쪽 특히 의료 관광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국내가 세계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좋을 수도 있고요. 네. 메디컬이나 덴탈 쪽에 이렇게 쭉 뭐 어디 병원에 있다, 뭐 세계 시장은 이렇게 있다. 지금은 좀 간단하게 쭉 보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제노레이가 어떠한 기업이냐? 지금 시가총액은 여기 살짝 보이시나요? 928억. 928억이네요. 네. 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네네. 원래 1,000억 원 미만은 잘 보지는 않는데 이 종목이 좋은 부분, 좋은 이슈가 네. 시장 대비해서 돈을 정말 잘 벌어요. 오, 그렇군요. 돈 많이 버는 친구가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죠. 예, 돈 많이 벌면 형님이고 돈 많이 벌면 친구고. 네. 예, 벌써 작년 기준으로 563억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이게 시가총액보다 거의 시가총액 한 1. 그러네요. 한 2배 정도 2배는 안 되는데 네. 영업이익이 100억. 오, 원래 대개 한 10% 정도면은 잘한다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20%를 넘어. 2배 납니다. 예, 2배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20 정도. 굉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기업 중에 제조 기업을 친구로 한번 싹 살펴보셔서 ROE를 비교해 보시면 네.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버는지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요. 제조업 기준으로 한 10 정도면 그냥 한 해 20 정도면 돈 잘 버네. 오. 30이나 40 정도. 간혹가다 재무제표가 조금 이상한 경우에는 3, 40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레전드. 예, 그렇게. 정말 잘 가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들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BPS나 PBR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조금 PBR은 좀 큰데 BPS 쪽인 부분으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너럴에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 종목이 바텍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텍도 볼게요. 바텍은 이제 비슷한 친구는 KH 바텍도 있는데 그건 다른 친구입니다. 네. 이 종목은 딱 보시면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과 솔루션, 영어 잘하죠? 제조 판매하는 그 덴탈 이미징 사업을 중심으로 치과 쪽입니다. 네. 이것도 치과 쪽인데 이거는 사이즈가 좀 커요. 4,200억 원. 그러니까 나는 1,000억 원 미만 잡주야 안 해. 이러면 그거 제너레이 하시고 네네. 나는 좀 중형 종목. 좀 큰 거 할 중형차 거야, 타시는 그러면. 분들, 중형 종목 하겠다, 준중형차 하겠다. 그러면 바텍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도 굉장히 괜찮게 나옵니다. 뭐 2,300억 원, 2,500억 원 매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고 네. ROE가 여기 나온 15 정도. 아까보다는 좀 규모가 크니까 좀 작을 그쵸. 수도 있죠. 전자공시에서 꾸준하게 분기 보고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보시니까 잠깐만요. 옆에 뭐가 있네요. 오늘은 아니죠. 25일에 IR을 했네요. 귀여워. 이런 것도 나중에 찾아보셔서 설명회를, 틈틈하게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실적, 구강 네. 스캐너 이런 거 한다. 이분이 한다. 주담이거든요.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 그거 뭐야? 어때요? 왜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네. 다 얘기 도와주시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분기 보고서에 사업에 관한 내용.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좋아요. 여기서 네. 뭐 예를 들어 임원의 보수, 임원이 몇 명 있고 얘네들이 보수를 돈을 얼마 받는지, 거기에 뭐 임원이나 직원의 현황, 여기 임직원의 현황에서 이분들의 주요 경력으로 이 경력에서 학교가 같으면 정치인 관련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잘 찾아보시면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거기에 이제 대표님이나 이런 상무 이사급에서 그 임원분들이 네.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바텍의 뭐 혹시나 아직은 제가 다 안 봤지만 네네. 바텍의 뭐 이사 상무급이 뭐 다른 덴티움이나 디오 쪽에 있다. 그러면 바텍이 오를 때 그런 쪽에서의 모멘텀이 같이 있을 할 수도 있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이런 것도 충분하게 투자를 하셨다면 꾸준하게 보시고요. 네. 사업의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은 네. 아까 제노레이 쪽하고 비슷비슷한데 여기도 좀 중심이 됐죠. 바텍을 중심으로 치과형 디지털 엑스레이랑 네. 이런 뭐 물건을 개발하고 있다. 바텍이 이제 생산 제품이 이렇게 많다. 위치도 이렇게 다양한 곳에 생산하고 있다. 그렇네요. 매출은 이렇게 나온다. 뭐 매출이나 뭐 덴탈 부분이나 뭐 이런 쪽 업계의 특성부터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대체는 회사에 대한 내용부터 소개하는 것도 네. 있고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쭉 보시면 뭐 덴탈 이미지 사업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나름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잘 나와 예. 있네요. 이게 사람들이 물리면 이것들을 보시고 종목을 찾고 검색하고 리포트를 찾는데 그 네. 전에 순서만 반대로 하셔도 투자는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치과 치료가 우리가 흔히들 애들 충치 때려 땜빵 때우는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빨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빨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리 차원에서에 대한 부분이나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네. 이런 구강 건강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의 뭐 대부분이 최근에 우리 먹방 많이 보잖아요. 그쵸.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잘 먹으려면 이빨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강 관련 종목이나 이러한 그것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는 않거든요. 네. 치아가 아픈 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이빨 치통이 정말 네.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네네. 저도 예전에 교정을 해봤는데 정말 아픈데 돈도 돈인데 정말 아프고 막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정리를 한다면 네. 이러한 그 체성분 분석기에 대한 공급으로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았지만 우리는 뭐 장비 업종, 건강관리 업종의 인바디, 뭐 제노레이, 바텍 이런 치과 관련 종목이나 좀 더 넓게 본다면 덴티움, 디오, 오스테임 임플란트 같은 임플란트 관련주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겠다. 네. 거기에 이제 오늘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로봇 관련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제조업 나오는 르네상스라는 내용이 네.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이제 옛날 과거로 회귀하자 네, 이런 그쵸. 뭐 옛날 말인데 제조업 르네상스를 잠깐 쳐보면 네.
화면 띄워주시죠. 이분들이 뭐 옛날에 뭐 그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많이 봤나 아니면 뭐 이런 르네상스. 신화를 많이 봤나 네. 제주업 르네상스 어디서는 이런 것도 나옵니다. 제주업 그러니까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레전드. 알케미스트가 예 그쵸 레전드 알케미스트 프로젝트 알케미스트가 뭐냐면 연금술사거든요.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적인 명작이죠. 한번 그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알케미스트가 이제 연금술사 금을 만드는데 네. 이 르네상스 시절에서 이런 연금술사 같은 분들이 많았대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금을 만드는데 금을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은 먹고 막 수은 중독돼서 막 나다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금술사가 굉장히 좋았던 게 그때 화학이나 이러한 그 의료나 이런 대다수의 과학적인 기초과학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였는데 그것을 생각 삼아서 우리 한국도 한번 제조업을 한번 다시 살려보자. 한번 해보자. 제조업을 살리려면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이 최저임금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88년도에 진행을 하였지만 88년도에 진행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때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결 혹은 약간의 상승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동결까지를 저도 희망하고 있는데 약간의 상승이라고 한다면 지금 8,500원이니까 한 8,800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솔직히 지금 시장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공장 자동화나 이러한 그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로봇 관련주라고 한다면 지금 대장은 단연 로보입니다. 로보 볼게요. 두 번 나오고 있어요. 로보. 대장 맞죠? 그렇죠. 네, 나 로봇이다. 차트가, 네. 이게 뒤에 바뀌는 친구들 로보 스타 네. 대장이 아니에요. 얘는 스타 말은 스타인데 대장이 로보 티즈 네. 대장이 아닙니다. 가다 말았어요. 네. 그다음에 역시 로보. 앞에 뭘 붙였습니다. T 로보틱스 대장이 안 돼요, 아닙니다. 안 돼요. 네. 대장은 두 번 나와야죠. 로보 가죠. 이 친구들이 대장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로보가 제조업의 그 르네상스 관련 이슈로 굉장히 많은 모멘텀을 주고 상승세를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1회야 1,000억입니다. 모멘텀이 있죠. 비슷한 친구로는 이제 TPC가 있어요. 네. TPC는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는 기업이고 뭐 위아래로 화끈한 종목이기 네. 때문에 이건 좀 매수하기는 좀 위험하다고 위험하네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네. 있고요. 공장 자동화라고 한다면 예전에 추억의 종목인 링크 제네시스라고 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이게 이렇게 오르면 야 많이 올랐네, 이 대박,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무서운데 저도 위험해서 못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이건 추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인데 네. 우리가 이제 과거의 시간을 회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볼까요? 아주 옛날에 네. 이랬던 친구입니다. 네네. 이게 2018년 연도입니다. 2월 12일에 뭐 이게 9,000원이었던 게 24,000원까지. 네. 이렇게 보면 좀 약하죠. 이렇게 보시면 더 보면 네. 네. 거의 무슨 허공답보 우리 무협에서 보던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신돈인가요? 이렇기 때문에 네. 정말 모멘텀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것들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고요. 네. 결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에 대해서는 뭐 추천은 옛날부터 저도 다 언급해드린 종목이긴 그쵸. 한데 저는 대체로 첫 타임에서 혹은 첫 타임이나 두 타임에서 다 팝니다. 예, 네. 비중 축소를 하면서 수익 실현과 극대화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거 네. 시세를 다 못 먹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 지금 가는 친구들에서 약간 다시 들어간다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5G 같은 경우가 조정폭에서 오늘 약간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1차 매수까지는 오케이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 뭐 KMW 같은 경우는 김덕술 회장님의 IR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이솔루션이나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뭐 업황에 대한 레벨업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업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뭐 맨날 하는 종목, 맨날 하는 업황이긴 하지만 네. 맨날 얘기하겠습니다. 바람부터 오늘 풍력 관련주를 또 말씀을 좀 더 추가로 드려보기로 해요. 그렇죠. 풍력. 조정 중에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CS 가는 윈드, 말이죠. 태웅, 동국 그 SNC인데 말. 네. 차트와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차트 CS 볼게요. 윈드. 이게 대장주예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바람 관련 종목군들이 바람 타고 간다고 쭉쭉 가는데 네. 국내에는 바람 관련 종목, 풍력 관련 종목이 좀 모멘텀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풍력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려면 초속 풍속이 4m/s 1초에 이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4에서 5 가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요. 제주도나 좀 그런 게 되지. 지역적으로 바람이 좀 많이 안 붑니다. 네. 예. 그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바람은 합법.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풍력 시장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2018년도에 116억 달러, 한 11조 정도 됩니다. 네.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시장 규모가 작아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이게 미국이 시장 규모의 그 몇 프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 전체의 바람을 지배하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 쪽이 풍력 관련 이슈가 그 풍력 관련 그 비중이 83%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럽에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대형 그런 대기업 큰 나라들이 네네. 풍력 관련 정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이었군요. 울산의 그 시장님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덴마크로 가셔서 덴마크 쪽하고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모멘텀을 준다고 하네요. 네네.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2080을 들어봤는데 3020은 뭐냐면 3020은 뭘까요? 2030년까지 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20%를 한다. 어. 네, 좀 화끈하게 3030 하지 이게 좀 소심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한다면 이제 바람개비가 떠오르잖아요. 그쵸. 바람개비가 왜 세 개인지 아십니까? 그 세 개였나요? 전 네 개인 줄 알았는데. 아하. 바람개비를 어렸을 때 갖고 논 적이 없어서 아, 세 개군요. 왜 세 개일까요? 풍력 단지에서는 세 개인데 아, 그래요? 하나당 그 날개 하나당 10톤이에요. 10톤. 무게가 엄청나네요. 네, 근데 그게 오. 세 개니까 30톤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그게 지지대나 역할하는 부분이 굉장히 버틸 수가 예. 없군요. 돈을 더 써야 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50m 이상 그 바람 그 개비가 네네. 바람 개비라고 하죠. 그런 팬 같은 게 있으려면 대체로 3개 정도가 세 개 정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고요. CS 윈드만 지금 차트를 봤는데 태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은 태웅도 이제 볼게요. 시작입니다. 예. 태웅은 이제 시작. 네. 이게 부산 쪽에 있는 그 주물회사였나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했을 기업으로 기억하는데 뭐 2대째 이런 풍력 관련으로 좀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는 기업이고요. CEO 인터뷰를 옛날에 읽어본 적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러지? 그 CEO가 굉장히 건실하시고 그래요? 되게 좋으신 분들. 이게 아드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동국 SNC 동국 SNC 볼게요. 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국내 풍력 관련 업체들은 굉장히 좀 지금 소위 말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풍력은 뭐 약하거든요. 조금, 근데 네. 해외 쪽으로 이게 눈을 돌려본다면 해외 쪽은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투자에 대한 그 컨센을 다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좀 그런 풍력 관련 종목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이제 발을 슬쩍 얹어서 한번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풍력이고 두 번째는 OLED입니다. OLED. 뭐 누누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OLED. 네. OLED는 간단하게 맨날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6월부터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 AP 시스템, 네. SFA, 덕산 네오룩스, 로체 시스템 네. 이런 친구들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 OLED 관한 내용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삼성과 중국에 대한 OLED 모멘텀이 함께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면 삼성의 투자가 확정된다면 OLED 쪽은 더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 보톡스 관련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건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차트 볼게요. 오늘 좀 덜 갔지만 관련주. 보톡스 관련주 대표 종목인 휴젤이죠. 네, 휴젤. 휴젤은 그나마 좀 가고 있는데 메디톡스 메디톡스,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웅제약, 대웅제약, 대웅도 있죠. 대웅. 그다음에 2차로 간다면 휴온스, 휴온스까지. 휴온스 글로벌. 차트가 다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쵸. 예. 이제 예전의 주가만 회복한다면 너무 좋겠네요. 보톡스 맞아도 됩니다. 네. 한 대 맞아도 됩니다. 그게 뭐 얼마 안 하니까 네. 한 대 맞으시면서 보톡스 혹시 맞으시는 분이라면 그 보톡스가 한 10만 원 난파까지 않습니까? 5만 원짜리도 있고 뭐 싼 거는 뭐 그런데 그쵸. 좀 좋은 거 맞으시면서 한번 이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끝으로 면세점과 중국 관련주는 그냥 간단하게 지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제주도 외국인 1일 입도 현황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네. 어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6월 1일부터 6월 23일 끄적개였죠. 네, 그렇죠. 누적이 12만 4천 명.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누적이. 그게 YOY, 그러니까 작년대 기준으로 보면 37% 증가하고요. 네. MOM, 그러니까 그 달별로 기준은 16% 증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쪽도 뭐 6월 1일부터 6월 24일 누적이 31만 명. 그러니까
저는 YOY가 연간 기준이랑 그 월별 기준만 보면 네. 월별로는 그렇게 안 늘었다고 보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23% 많이 늘었네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많이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대표 종목이라고 한다면 큰 종목이라면 신라젠, 신라젠이요. 정신 나갔네요. 호텔 신라입니다. 네, 호텔 신라. 네. 신라를 강조했네요. 예, 네. 신라가 연세, 네, 해서 호텔 신라를 호텔 신라. 제일 주목하고 수 있고 조금 작은 종목이나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면 클리오가 좀 제일 좋거든요. 그쵸. 이렇게 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는 종목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많죠. 근데 그쵸. 저는 가는 말에 올라타다가 이게 그 우리가 그 경마 같은 거 할 네. 때도 막 이렇게 달리다가 말을 이렇게 확 갈아타는 거는 네. 스턴트맨들이 하는 겁니다. 그쵸. 일반 아무나 사람들이 못하죠. 하면 못 꺾여서 그냥 바로 골로 가거든요. 네. 정말 조심히 해야 되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가는 말에서 최대한 과실을 따시기 위해서는 갈 법한 말들에 좀 더 이게 비중을 담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그쵸. 어팡을 꾸준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 어팡에 계속해서 베팅이라고 하기 뭐 투자를 해보시면은 네.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겠지만 국내 지식도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 거두시리라 생각되고 있고 궁금한 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내용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항상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에 또 주목받을 만한 테마들 종목들까지 함께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최현우 전문가께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과 업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진흙 속에서 빛나는 진주찾기처럼 저희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옥석들 잘 골라내셔서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